여러분 반갑습니다. 1세기지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11회부터 시작해서 5회씩 11회에서 15, 16에서 20, 21에서 25 이런 식으로 5회씩 잘라서 고려시대 문제만 모아서 강의할 겁니다. 자, 11회입니다. 11회.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뭡니까? 외관. 이거 딱 보면 바로 최승로가 육두품 그 유학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우선 10여 곳의 주현에 한 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이 말이죠.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 시무 28조와 같이 올린 다른 글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오조 치적평과 함께 올렸죠. 서경을 중시하여 천도를 주장하였다. 태해정 할 때 정종이죠. 이것은 정종입니다. 2대, 태해 3대. 오도 양계의 지방제도를 확립하였다. 오도 양계의 지방제도 확립은 형종 때죠. 현종 때.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교육 진흥에 힘썼다. 이것이 성종이죠. 국자감, 이것이 성종. 그 다음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 세력을 억제했다. 이것은 광종이죠. 광종. 그 다음에 연등회, 팔관회 등 불교 형사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것은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고려 주황 관제표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도병마사죠. 도병마사. 병마사의 총감독, 병마사의 총감독이 바로 총감독이라는 뜻의 도가 됩니다. 도병마사. 자, 가는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성이 낭사로 구성되었다. 이건 대관이죠. 도병마사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것은 어사대의 낭사, 어사대와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렇게 해서 대관이 되겠죠. 틀렸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합의기구였다. 이거는 귀족 합의기구가 아니죠. 귀족 합의기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그 다음에 장관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것은 나에 해당되죠. 다는 상서성이죠. 이것은 나에 해당하는 것. 나는 2번은 가와 나에 해당. 요 두 개에 해당되고 서경, 복음박, 간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3사는 곡식의 출락과 해결을 담당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 3사는 조선시대의 3사, 사가는 사헌부, 홍문관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이것이 문제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으로 갑니다. 14번. 가마는 대몽항쟁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몽고 침공과 관련된 것. 1번. 가는 어디죠? 귀주죠? 대몽항쟁 때 귀주 대첩이 있죠. 귀주 대첩은 아니죠. 귀주 전투. 여기서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귀주성에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승리는 아니죠. 왜냐면은 몽고군이 처음 왔을 때 개경이라든가 모두 함락되고 귀주에 있는 박서만 끝까지 버틸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그래서 귀주에서 박서가 끝까지 항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 물리쳤다. 박서의 부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좀 물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몽고군이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한 거는 있지만 물리쳤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의미인데 조금 안 맞죠. 어쨌든 가는 맞습니다. 귀주대첩, 귀주 박서.
나중에 박문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문성. 고려시대는 워낙 이름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뭐 이름 바꾸는 게 특별히 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박문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는 이것은 1차 때죠. 1231년 1차. 나는 김윤우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살살하였다. 나는 용인이죠. 용인 처인부곡이죠. 처인부곡. 이렇게 이것은 2차 때인데 여기서 처인부곡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고 나서 이 처인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하죠. 그 다음에 3번 충주 노군과 잡류가 몽골군과 싸워서 이겼다.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죠. 다인철소에서 노군과 노군은 노비로 구성된 군사들이 노군이죠. 예. 그 다음에 잡류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 잡류. 자, 노군과 잡류가 몽골군과 싸워 이겼다. 여기서는 다인철소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 공으로 여기서 이긴 것으로 해서 이간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황용사 구축목탑이 불타버렸다라 대구. 이거는 문제가 조금 응시자를 좀 무시한 거죠. 황용사 구축목탑이 대구에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황용사 구축목탑은 경주에 있죠. 배중손이 삼별초의 환경을 지휘했다. 예, 진도 용장산성 맞습니다. 이것은 개경한도 후에죠. 1270년 개경한도 후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양류관음도, 이것은 논산에 있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죠.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농상집요는 고려말 이 암이 원나라로부터 도입하죠. 농상집요. 모을 집자입니다. 중요한 것을 모아는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 이건 뽕나무 상자죠. 이것은 옷, 음식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기억 맞고 고려 후기의 이암이죠. 다음은 송과 육로를 통해 활발히 교역하였다. 송과 육로. 송하고는 교역을 할 때 개경에 있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난도를 통해서 해로로 교역을 하죠. 해로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관수품을 생산했다. 맞죠? 설점 수세제,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죠. 설점, 점을 설치해서 거기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그런 제도. 철점, 사기점, 이런 거. 그 다음에 은으로 활구라는 화폐를 주저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숙종 때죠. 숙종 때 누구죠? 대각국사 을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고액 화폐, 고려시대 맞습니다. 이것도 숙종 때 그렇게 해서 니은을 빼고 그 다음에 리을을 빼면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소송이 이루어진 시대의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는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왜 누나가 유산을 독차지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전부 나에게 물려주셨고 너에게는 검정옷 한 벌, 검정 가다나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만 남기셨을 뿐이다. 여기 증거 서류가 있으니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조금 표독스럽게 생겼죠. 자, 북의 위주의 족보가 널리 편찬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죠. 가족제도,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족 내에서의 지위, 이런 문제는 거의 고려시대와 또 조선 후기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맞죠.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도 맞고,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와 연례를 표창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죠. 과부의 재가 금지, 시집
다시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역사서를 보면, 사료를 보면, 기록을 보면 재가를 금지한 경우는 없죠. 재가 다시 시집하지 마라, 이게 아니죠. 재가녀의 자손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죠. 벼슬 진출길을 막아버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재가를 억제하였지 재가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기록 보면은 재가녀의 자손들에 대한 차별, 그런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이야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이 정답. 가나를 주장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경우는 읽지 않아도 권수, 정의, 결사문, 권한다 이 말이죠. 권한다는 뜻이죠. 뭐를 수양할 것을, 무엇을, 정은 선정이라는 거죠. 선정. 이것은 선종에 대한 이야기. 정해, 이건 지혜라는 뜻이, 이건 교정이죠. 지혜, 선정, 결사. 그래서 결사는 모임을 맺는다는, 모임을 결성한다는 뜻이죠. 건수정의 결사문 하면 이것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선결사 이렇게 되죠. 결사 이렇게. 그래서 수선결사는 진울이다.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선은 이거죠. 착할 선자가 아니겠죠.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자, 보조국사의 정의 결사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 성인을 중국에 보내어 교화를 펴리라. 한 사람은 노자로 가섭보살이요, 또 한 사람은 공자로 유동보살이다 하였다. 이 말에 의하면 유와 도의 종은 부처님의 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진각국사 해심이죠. 진각국사 어록입니다. 이것은 진각국사 해심, 즉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신 분. 그래서 가는 보조국사 진울, 나는 진각국사 해심. 가는 교관금수 하면, 교관하면 이것은 교정과 선종. 그래서 교가 먼저 나오면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가는 아미타 신앙을 내세워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이것은 원효회가 해당이 되겠죠. 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에는 아미타 신앙이면은 요새가 원묘국사 요새도 해당되겠고, 나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신앙결사를 운동을 했다. 이것도 요새 해당되는 것 틀렸고, 나는 유불일치설을 세워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진각국사 해심. 나는 왕실과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이것은 문벌 귀족은 고려 전기고, 지금 보조국사 진울 같은 경우는 무신 집권식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자, 가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것은 원나라의 그 석탑 양식이죠.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 석탑 양식의 전형적 모습은 2층 기단의 3층 탑이죠. 그래서 틀렸고, 나는 원나라 조형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원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라마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마교, 원나라하고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다는 경전 이해를 위해 불경 맨 앞장에 그렸다. 이거는 양유관음상이죠. 양유관음상. 이거는 불교 앞장에 그리는 게 아니죠. 이것은 불교 앞장에서 그린 것은 불경의 내용을 그린
경화. 그래서 불경의 내용을 경전 내용, 경전이라 그러죠. 경전에 경전 이전 자 쓰면 안 되지. 경전의 내용을 그린 그림, 이것은 사경화가 맞고, 그 다음에 가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제작되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은 탑,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 탑이죠. 진신사리,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은 탑. 그 다음에 이런 승탑은 고승의 사리를 모신 거죠. 이런 저런 탑은 석가탑이라든가 뭐 다부탑이라든가 이런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공간이고 조형물인데, 만약에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가 없을 경우에는 불경 같은 것을 모시는 겁니다. 다음, 가나는 가다는 권문세족 집권기. 권문세족 집권기라는 것은 고려 후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와 다는 고려 후기께 맞습니다. 해허의 양유 간음상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밑줄 그은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구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무슨 기구는 이번 포구의 이재민에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이재민이라고 하죠. 이재민에게 28일 아침부터 급식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의 관계자는 중앙구호 대책팀과 국외 지방경거 구호팀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수해 말이죠. 이재민을 돕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제보 맞죠? 구제하다, 구제하다. 어떤 사람을, 위급한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구하기 위한 기금, 이것이 바로 제보, 구제도감 맞습니다. 구제도감, 구제도감, 도감. 그 다음, 교장도감, 교장도감은 교장을 발행한 교장. 교장도감은 교장을 관행하기 위한 거죠. 교장이라는 것은, 경율론은 대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와 소를 달아놨는데, 그 주와 소를 모아놓은 것을 교장이라고 하죠. 그 교장을 간행하기 위한 임시기구가 교장도감이고, 그 교장을 간행하기 위해서 미리 목록을 만들죠. 그래서 그 목록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신편, 재종, 교장, 교장 총록이죠. 신편, 재종, 교장 총록입니다.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은 이것은 조선 후기에 가서 있었던 그 진주밀란을 계기로 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아보겠다 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것은 글자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밑줄 그은 기역 미음과 관련한 동의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부인 동의는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긴 후 지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가족들과 함께 인근의 항무지를 개간하고 기역,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진전 혜택, 진전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랬죠. 예, 진전. 노력한 끝에 민전을 갖게 되었다. 동의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고, 니은 민전,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설에 납부했다. 맞고, 동의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고, 지력을 빨리 회복시켜 수확량을 증가시켰다. 그것도 맞고, 호미로 김을 메었으며 퇴비를 만들어 논밭에 뿌렸다. 이러한 농업 기술은 리얼,
농사직설을 통해 익혔다. 이것은 농사직설은 조선 초기의 농서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농법으로서 경작 방식에다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밭에서 2년 3작의 윤작을 보급한 거죠.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전기고 도표는 어느 시기 호적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적이죠. 호적입니다. 호적. 이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것으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러한 호적은 어느 시기의 호적이냐 이 말이죠. 어느 시기의 호적이냐. 자, 여기 보면은 빨간 별은 호주고 노란 선은 여자고 파란 거는 남자입니다. 자, 여자가 호주가 됐다. 조선 시기에는 어림도 없죠. 그 다음 여자가 또 이 여자죠. 여자가 여기 호주는 남자죠. 근데 이 여자의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위가 지금 여기 호적에 올라가 있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고려시대에 가능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다식 호주 사가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김해의 동모이부형이란 말이죠. 동모이부형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온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가 데려온 아이, 자식이죠. 여기 30살이니까 아이를 하긴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데려온 자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새로 재가해서 재혼해서 만난 남편 아래 자식들도 데려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에 가능한 호적이다 이 말이죠. 여성의 재가가 가능하였어. 맞죠? 아는 것은 했으니까.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어도 맞고, 자녀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였어도 맞고,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죠. 틀렸고,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어. 그래서 정답은 4번. 밑줄근 중성이 건립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곳으로 수도를, 여기서 궁궐에서 지도가 강화도죠. 옮기고 군으로 승격시켜 강도라고 불렸습니다. 강도식이라는 거죠. 주위의 길이가 2960여 칸이 되는 중성을 쌓았다. 중성은 이렇게 이중의 성을 중성 이렇게 했죠. 중성을 쌓았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식이니까 이것은 몽고의 침입 1231년에 몽고가 침입해오고 1232년에 또 2차 침입을 해오죠. 이때 강화도로 옮기죠. 그래서 몽고 침입 시기에 관한 것, 별무반이 편성 과정을 이해한다. 몽고는 1231년 1차, 1232년 이때 강화도로 가죠. 별무반의 편성은 1104년이죠. 윤관의 건의에서 대화궁을 설립한 이유를 파악한다. 이것은 대화궁은 뭐죠? 대화궁을 함으로써 이거는 나중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묘청의 난. 그래서 이것은 묘청의 난이 1135년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1128년 때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에 설치된 목적을 연구한. 정동행성은 언제죠? 정동행성은 몽고 침입 때가 맞죠? 정동행성. 이건 정동행성은 원 간섭기가 되겠죠. 그래서 1280년 충렬왕 때 시헌역을 사용된 이유를 알아본다. 이것은 시헌역은 이거는 조선 때 과외죠. 조선 효종 때입니다.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조사한다. 1232년에 이때 초조대장경이 불타져 대구에 있는 대구 부인사였던 것. 그리고 1236년에 제조대장경을 판각하죠. 다시 새기는, 조자는 새길 조자죠. 예. 다시 새긴
대장경 해서 제조대장경. 그래서 고종때입니다. 1236년. 그래서 정답은 5번. 밑줄근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국사수찬관으로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7대 실록 하면은 태해, 정광, 경성, 목종까지. 그 다음에 현종 때 인물이겠죠. 이때는 지공고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지공고는 지는 알지자인데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알지자는 안다는 뜻보다도 거의 무엇을 맡아서 하다, 맞다. 공은 공사, 공은 바칠 공자죠. 사는 뭐죠? 선비죠. 관리, 공사, 선비를 바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업, 거업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거라는 것은 과거 선비를 바치는 과거. 그러니까 공거라는 것은 과거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시험,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담당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시관이다. 과거의 과거 시험을 담당한 최고 관리자가 바로 지공거라는 거. 지공거. 그래서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문화시중이 되어 형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화시중은 바로 중소문화성의 최고 종일품 관리죠. 그 다음에 도병마사의 판사를 겸하고 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에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구제학당 하면 이게 최충이죠. 여기서 이거는 최충에 대한 이야기구나. 기억, 7대 실록, 외적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있다. 이거 불타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은 1232년 몽고가 제2차 침입해올 때 대구의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을 이야기합니다. 초조대장이 다 불타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지공거, 급제자와 함께 자주문성의 관계를 형성했다. 그 시간이죠. 그 지공거가 주관한 그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 그것은 이 지공거와 좌주문생 관계가 된다. 좌주라는 것은 그 좌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좌장,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지공거입니다. 그리고 문생, 제자라는 뜻이죠. 문화생. 자, 그 다음에 중순문화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문화시중 맞죠? 도병마사,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재신, 추밀, 제부, 추부, 이걸 양부라 그랬죠. 양부 맞습니다.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구제학당 설립함. 구제학당은 구경과 삼사를 가르쳤다. 맞죠? 그러면은 뭐가 틀렸죠? 1번이 틀렸네요. 1번. 구제학당이죠. 구경과 삼사를 가르쳤다. 구경은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려나 모르지만 구경은 9가지의 경전, 대체적으로 3경과 삼경, 삼예, 삼전 을 이야기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삼예는 주례, 의례, 얘기, 그 다음에 삼전은 춘추전을 이야기인데, 춘추, 자시전, 공양전, 공양전. 발음이 비슷하죠. 공양전, 곡량전, 이렇게. 그 다음에, 삼사는 보통 뭐 사기, 전한서, 후한서, 이렇게 삼사를 이야기하는데, 꼭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서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물려받고 이것을 수신전이라 합니다. 수신전. 신의를 지키는 것. 그의 자식이 있고 수신한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한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신이 유약한 자는 힐량전, 아주 불쌍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토지. 그래서 힐량전.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이것은 과전법을 이야기하겠죠. 고려말 과전법, 조선 개국하기 바로 전 1391년에 제정한 것. 그래서 조선 개국 바로 전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공양왕 즉위부터 조선 개국까지. 정답은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사 연구처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 말이죠. 이것은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 묘청의 난을 이야기하겠죠. 서경전역이라는 것은 서경은 평양을 이야기하고 서경은 평양이고 전역은 여기서 난을 이야기하죠. 전역.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 왕사는 뭡니까? 왕사는 승려가 아니죠. 여기서는 승려는 아니다. 왕이 보낸 군대, 즉 김부식이 군대를 이야기한다. 김부식이 인솔한 군대. 왕사가 반적은 묘청을 비롯한 뭐 백수안이라든가 정지상 등이죠. 친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만일 뭐가 패하고 이긴 것은 왕사가 이겼죠. 김부식의 군대가 이겼죠. 그래서 만약에 김부식의 군대가 패하고 그 다음에 묘청의 무리들이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이것은 개경파, 이것은 서경파가 되겠죠. 자,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문벌 귀족이었다. 맞겠네요. 불교적 요소와 도참사상이 결합된 민간신앙을 신봉하였다. 개경파는 유학파죠. 유학파. 그 다음에 나는 교정도감과 정방을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다. 교정도감은 최충이죠. 그 다음에 정방, 그 다음에 최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최우 정권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나는 국왕을 황제라 칭하고 이거는 준풍은 광종 때 이야기죠. 이때는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죠. 그 다음에 가나 대결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됐다. 서경에서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네요. 1번밖에 없네. 자, 1번입니다. 그리고 1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어느 시기를 주제로 꾸민 역사신문이다.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명문가문 정해지다. 국왕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명문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제부터 종실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부인은 무슨 분이냐? 아내를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그죠?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최씨, 청주이씨, 당성홍씨, 황여민씨, 횡천 조씨, 파평윤씨, 평양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재상의 종족이니 말이야. 자, 여러 대의 누대의 공신과 재상의 재상 중의 재상지 종이니 이 종 으뜸이란 뜻이죠. 이거란 뜻이죠. 자, 이러한 성씨들은 누대, 여러 대, 공신, 그리고 재상에서 으뜸이니 말이죠. 가히 대대로 혼인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런 집안들과 혼인하라. 공신 재상의 으뜸, 종이라는 으뜸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충선왕 때 1308년입니다. 1308년 충선왕 때 반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충순왕식이 집중지에 날로 늘어나는 장씨 그 원인은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죠. 대중화된 무명옷, 의생활 이것은 고려 후기에 목화가 도입돼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야 이게 나오겠죠. 정책 진단, 재정 확충을 위한 소금 전매제, 즉 각연법이죠. 각연법. 염자는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각연법. 각연법 그 효과는 이게 충순왕 때 각연법을 실시하죠. 귀족들의 권문 세족들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양장록 이거는 조선 때를 가야죠. 조선 성종 때 강희명이 쓴 농서죠. 1475년 농촌 탐방 우리 새로운 먹거리 감자와 고구마 이거는 조선 때 가야죠. 조선 때 특히 고구마는 1763년 영조 때 조음이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특강의 광자별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이죠. 시민특강.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기획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려시대의 문화 1. 천문학의 발달 맞고 개성에 있던 첨성대죠. 2. 불상양식의 흐름 맞죠. 불상양식의 흐름 이것은 광주에 있는 광주 하사창동에 있는 철부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3.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 3. 원의 문화. 저거는 월정사 팔각구충석답은 원의 영향이 아니라 송나라의 영향이죠. 틀렸고 금속 활자의 발명 직지 시체 직지 맞죠. 그 다음에 건축 양식 주심표 양식 5번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송의 영향을 받은 걸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라고 한 3번이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근데 자,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의 국경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와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가는 삼국 통일이죠.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676년.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928년. 이것은 926년 발해가 멸망한 이후죠. 그 다음에 별무반이 출정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 동북구성은 동북구성 몇 년도? 1 플러스 1 플러스 0 플러스 7은 9가 되죠. 1107년 동북구성인데 동북구성이니까 경계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북구성의 위치도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는 천리장성이죠. 1033년에서 44년까지 쌓은 천리장성. 그래서 정답은 3번. 공민왕이 원의 세력 약화를 이용하여 영토를 수복하였다. 맞고 그 다음에 세종이 삼남의 일부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관을 임명하였다 이 말이죠. 3인 정책이라죠. 4민 백성들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토관 이 말이죠. 토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다음 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황제가 비밀이 유시하기를 들으니 너희 나라는 뭐와 접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조회하러 올 때에는 뭐 2명을 불러 함께 오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바야흐로 뭐가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라고 부르게 하고자 했다. 윤원이가 간쟁하여 말했다. 뭐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복이 되어 차례로 임금께 조공을 받지 않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조정의 호적에 올라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떻게 거꾸로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진이 금나라로 바꾸면서 1115년이죠. 4대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 여진을 이야기합니다. 금이고 여진입니다. 자, 여진이죠.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맞죠? 여진을 대상으로 했죠. 이것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07년 117 하면 9가 되죠. 고려의 화포 공격으로 퇴각했다. 이것은 외국어, 일본이고 비단 자기 서적 등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비단
자기 서적, 이것은 송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서희와 담판 후 강동 6주를 넘겨줬다. 이것은 거란이죠. 이것은 993년 일본 원정기구로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이것은 원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정답은 1번. 이건 충렬왕 때 1번입니다. 정답 동북구성 여진, 금 이렇게 되죠.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화폐로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돈을 사용하면 이익이 있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사실을 정묘에 고하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이르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서북 두 나라에는 화폐를 사용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저한 화폐 1만 5천 개미를 제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들에게 나누어주어 돈을 통용하게 하라. 이것은 숙종 때를 이야기하죠. 숙종 때. 자, 숙종은 화폐다. 숙종 화폐. 해동통보 맞네요. 1번이네. 1번 해동통보 숙종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조선통보. 이건 조선통보를 했으니까 그냥 조선이고. 조선 세종 때. 십전통보. 이것은 효종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상평통보. 이건 인조 때 상평통보 만들고 숙종 때가 되면 조선 숙종 때가 되면 이게 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 후기 고종 때가 되겠네요. 고종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을 활동으로 옳은 것은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 다시 읽어볼 것도 없겠죠? 권수, 정의 결사문, 정해라고 했습니다. 정하면은 먼저 선종을 떠올려야 됩니다. 정해. 정은 선정, 지혜는 교종. 그렇게 해서 정해니까 이것은 선종이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권수정의 결사문은 바로 보조국사 진을과 관련된 인물, 기법사를 중심으로 화엄사상을 정비할 때 이것은 누구죠 이거? 이거 했는데 기본 강의에서 이것은 균열을 이야기하죠. 균열. 국정사를 중심으로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대각국사 의천. 1번은 균열. 그 다음에 1094년 대각국사 의천. 선종을 중심으로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렸다. 선종을 중심으로 정해해서 선종이죠. 그래서 3번 정답.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투쟁. 법화신앙 이것은 원묘국사 요새가 됩니다. 요새.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 진각국사 해심. 그래서 정답은 3번. 가 시기를 배경으로 역사신문을 제작할 때 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충렬왕, 충순왕, 충자 다 들어갔죠? 원간섭기, 고문세족시기죠. 원간섭기입니다. 자, 만적이 난 그 원인과 경과. 만적은 누구의 산호죠?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만권당 쟁쟁한 학자들의 난상토론을 현장. 이것은 난상토론이라는 것은 난이라는 것은 어지러울 난자가 아닙니다. 난자라는 것은 무르익을 난자입니다. 무르익을 난자. 난상, 이건 장사상자인데 생각상자입니다. 생각하다. 아주 생각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각이 무르익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난상토론입니다. 치고받고 막 언성 높이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난상토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쟁쟁한 학자들이 난상토론 현장, 그 쟁쟁한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 또 깊이 연구한 것을 갖고 와서 이제 토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간소개, 동국통감, 편연체, 현식의 통사, 이것은 조선 성종 때 이야기했죠. 서거정 이 위주로 편찬한 통감, 통은 통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감자는 우리 역사서에서 감자가 나오면 다 이것은 편연체다. 편연체,
편연체다. 편연체. 그 다음에 건원중부, 이건 성종 때죠. 고추와 인삼 새로운 작물, 이거는 조선의 임진왜란 전후 때 가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충선왕 때 2번이죠. 가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정계와 계병려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계, 정치에 대한 훈계, 정계. 그 다음에 계병려서, 자, 정계와 계병려서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 지방간 파견 성종 때죠. 성종 때, 이건 태조, 태해, 정관, 경성, 목, 7대 일대에서 목종 사이 국자감을 정비하여 서적포를 설치했다. 성종이 국자감을 설치하죠. 그것을 정비하여 서적포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전국을 오도와 양계, 그리고 경기로 크게 나누었다. 이것은 현종 때가 되었죠. 현종 때. 그 다음에 오품 이상의 관료에게 공음전을 지급했다. 이것은 나중에 문종 때 이야기입니다. 광도, 주원풍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칭제권은 한 사람, 칭제권은 한 왕, 누구죠? 광종입니다. 칭제, 권원. 그래서 즉 광종입니다. 광종. 4대 광종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 있음. 도령포에서 압록강 입구까지 천리정성을 쌓았다. 이것은 1033년부터 44년까지죠. 그래서 정답은 광종 때고 현종 때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그 다음으로 갑니다. 가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다면 이런 거는 쉽죠. 그 사진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보지 못한다면 사진만으로도 계속 보시면 충분합니다. 고려시대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개성 만월대 토를 보면 당시 궁궐 건축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이거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개성 만월대 터를 보면 당시 궁궐 건축의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유행한 무슨 양식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식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다. 기둥 가운데 중심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심포 양식, 짜여져 있는 건축 양식인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을 고르라. 이건 다 보양식이라는 게 표시나죠. 니은이 들어가 있으면 탈락이죠. 사려원 성불사 응진전, 예산 수덕사 대홍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전부 주심포 양식인데 니은은 아니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교서를 발표한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의 습속이 완전히 변하여 권세만을 따르게 됐다. 기철임 기왕후의 오라버니죠. 기철, 건문세적 시기, 또 이거는 공민왕 때 이야기죠. 기철 일파 숙청 등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빙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을 문란시켜 관리 선발과 이동을 제 마음대로 하였다. 또 뿐만 아니라 기척은 또 왕권을 탈취하려고 또 반역을 도모했죠. 그러다 죽습니다. 근일에는 다행히 선조에 신령한 힘을 입어 기철 등을 처단하였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노력할 것인 바 법을 밝히고 규율을 바로잡아 우리 선조 때의 제대로 회복하고 온 나라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백성에게 진실한 은덕을 베풀고 천명을 다시 있도록 하겠다. 공민왕 때 이야기,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맞죠? 그 대표적인 개혁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점탈된 전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박위를 보내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것은 공양왕 때 이야기죠. 사림원을 중심으로 사림원 사림원 이것은 충순왕 때 이야기죠. 충순왕 때. 그 다음에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 공양왕 때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곧 뒤에 공민왕 뒤에 이야기죠. 공양왕 때 이거도.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 고을 명학소, 공주 명학소죠. 를 충순년으로 승격시키고, 명학소의 난은 망이망소의 난이죠. 그것은 무신집권 초기에 최씨 무신정권 이전이죠. 망이망소의 난. 승격시키고 수령을 두어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토벌한 뒤 내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는 것은 대체 무슨 짓인가? 나는 싸우다 죽을지언정 결코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반드시 왕경에 가서 분풀이를 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는데 초기죠. 최씨 무신정권 이전이기 때문에 최충원 주권, 무신정권, 정변 요사이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가 예성항에 도달하고 예성강에 있는 항, 즉 병난도가 됩니다. 병난도. 닻을 내리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조소를 받들고 상륙하면 병난정에 들어가서 조소를 봉안하는 일을 끝내고 물러가 숙소에서 쉰다. 이튿날 군대의 의장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여러 의장 가운데서 신기대가 먼저고 조소가 당도하는 것을 기다려서 나머지 의장들과 연접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이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나라에 인삼을 수출하였다. 고액 화폐인 은병이 유통되었다. 지금 이것은 고려시대를 이야기하죠. 주전,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있었다. 목화 재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목화가 씨가 도입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가야 되겠죠. 사원에서 배, 모시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밑줄 그은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 현재 일본 도다이샤, 동대사를 도다이샤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동대사. 그 다음에 쇼쇼인의 정창원. 네, 보관되어 있는 이 문서는 당나무로 만든 종이 2장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신라의 오소경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았던 이 지역의 서원경이죠. 서원경은 또 청주죠. 서원경과 충주, 중원경을 구분하는 방법. 서원경, 청주, 중원경, 중원경, 충주 이렇게 모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모음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서원경, 중원경, 중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서원경이죠. 서원경은 청주죠. 이에 근접한 현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회정천, 사라지촌 등의 인구와 논, 밭의 규모 등 경제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청주죠. 서원경. 철기문화가 발달하는 금관가야. 이건 저 밑에고. 그 다음에 신라 말기 양길이 북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건 북원이죠. 북원. 북원경. 이것은 바로 원주를 이야기하고, 고려 말기 금속활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청주목 흥덕사회죠. 청주목 맞죠? 청주 맞고, 조운을 담당한 강황창. 이것은 충주입니다. 충주.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은 춘향전의 무대, 이건 남원을 이야기하죠. 남원경. 그래서 이것은 남원경, 중원경, 서원경, 그 다음에 이것은 북원경, 이것은 가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처인부곡, 처인부곡이니까 이것은 처인
부국이니까 이것은 몽고 침입되죠. 그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우두머리 살리타, 여기서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하죠. 사로잡은 자도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그 남은 무리들이 기세를 잃고 해군하여 갔습니다. 살리타가 죽자 몽고군은 해군하여 가죠. 이것은 제2차 몽고 침입이 있었던 1232년. 그래서 이 처인부국을 나중에 처인현으로 승격하죠. 관련된 내용 1232년에 있었던 몽고 침입이죠. 고려군이 거란군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 틀렸고 왕은 이 난리를 당하여 나주까지 피신하였다. 이것은 거란의 제2차 침입이죠. 010, 018, 019, 993 1차, 2차, 3차 이것은 강갑천의 기주대첩. 그 다음 전투에 승리한 후 이곳은 처인현으로 승격됐다. 맞죠? 이곳 주민들은 일반 군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예, 향부곡 더 많은 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있는 5번. 지도의 빗금친 부분 영토를 회복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은 공민왕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왕권을 제약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맞습니다. 정방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권을 이부와 병부로 원위치 시켜주죠. 기체를 비롯한 친원세를 제거받고 채영으로 하여금 요동정부를, 이것은 우왕 때 있었던 일, 과전법을 실시하여 이것은 공양왕 때 있었던 이야기.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 다음 가상대하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문익점이 원에서 가져온 목화시로 그 장인인 정천익이 올해 시험 재배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 백성들도 목화의 솜을 이용하여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겠군. 그래서 고려 후기 상황이죠.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맞죠? 밭농사에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맞고, 전세 부담을 낮춘 영정법, 이것은 조선 후기로 가야 되겠죠. 소장료 납부 방식이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야 되겠죠. 도조법. 어째 말이 도조, 이상하네. 일본의 태평양 전쟁 때 장수 이름은 도조 히데키 그 생각이 나네. 그 다음에, 광작 농업으로 부를 축축한 농민이 늘었다. 마찬가지 조선 후기 쌀의 상품화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마찬가지 조선 후기.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지역에 대한 학습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 간섭기에 탐나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 정도 나머지 읽을 필요 없죠. 제주도죠. 탐나국. 조선시대의 광해군, 김정희 등의 유배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시작 연대를 올려잡을 수 있는 고산리 유적, 거기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8000년 이전으로 올려잡을 수 있었다는 것. 벨테브레이와 하밀이 표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벨테브레는 1628년 인조 때, 하멜은 1653년 효정 때, 이때 벨테브레가 조선에 있으면서 하멜이 또 다시 표류를 하자 벨테브레가 여기 와서 통역을 합니다. 삼별초 황정과 황파두리성도 맡고, 김통정이죠. 제주도에서는 김만덕의 삼업활동과 빈민구제도 맡고, 정제도의 양명학 연구와 학파 형성, 이때는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강화학파. 즉 강화도를 거점으로 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광복후 좌우익의 대립과 제주 4.3 사건, 그래서 맞고, 이것이 언제냐면 47년부터 54년까지 7년이 걸쳐서 일어난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역사서가 저술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고구려의 예장수 대조영, 태백산 남쪽 성의 근간 발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나라 측정무 원년 갑신년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네. 우리 태조 8년 을륜년에 이르러 온 나라가 서로 이끌고 왕경에 찾아오니 누가 능히 변고를 알아 미리 귀의하였는가. 예부경과 사정경이라. 역사가 242년이나 그 사이 소송할 수 있었던 임금은 몇이 어떤가. 발해
우리 발해사를 최초로 언급한 역사서 바로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되겠죠. 고려 후기. 자, 삼국유사는 1281년,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1287년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1145년, 그리고 고려사는 1451년, 일자가 뒤로 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87년 해당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 11회부터 15회까지를 확인해 봤고, 다음에는 16회부터 20회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